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지은 고수필입니다. 통곡헌 기인데요. 통곡이라는 것은 우는 것이죠. 헌은 집헌자입니다. 그 통곡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자, 기는 우리 통곡헌이 왜 통곡헌인지를 기록했다. 고수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집 이름이 명옥헌입니다. 맑은 옥 같은 시내가 있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왜 통곡헌이라고 했을까요? 자, 쌤이 작은 제목으로 허균은 훌륭한 삼촌이었다라고 했는데, 허균의 조카에 대한 이야기인데, 허균이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를 몰라서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자, 허균은 훌륭한 삼촌이었다. 연암 박지호는 호곡 장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정 가운데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기쁨이나 분노나 즐거움이나 사랑이나 미움이나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죠.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우는 것이 되겠죠. 박시현의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죠. 감정을 씻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특히 여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슬픈 내용을 보고 실컷 울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아직도 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특히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 크게 우는 집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자, 허균은 허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비웃는 사람들을 통쾌한 필치로 굴복시켰습니다. 조카 허친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라며 친을 비웃은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지필 동기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허균의 통곡헌 기입니다. 관련 작품으로 연안 박지원의 호곡장기, 또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블로그에도 다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자, 내 조카 친이란 자가 자신의 서실을 짓고 편액을 통곡헌이라 달았다. 서실은 서재입니다. 편액은 우리 간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옛날에 간판 우리 한자로 많이 써놓고 했죠. 절에 가면은 대웅전 이런 것도 편액입니다. 자, 통곡헌은 통곡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 일반적으로 통곡이라는 것은 슬플 때 한다. 그래서 우리 고정관념으로 보면은 집을 왜 이런 집 이름을 붙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통곡헌이라는 집은 고정관념을 깬 이름이죠. 그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죠. 모두 크게 웃으면 비웃는다는 뜻이고요. 이름이 그게 뭐야? 지지리하게 이런 뜻이겠죠. 비웃음입니다. 자, 세상에 즐거운 일이 무척 많은데 어째 통곡으로서 집의 편익을 삼단 말이요. 하물며 통곡하는 일은 아버지를 여인 자식이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부녀자인 것이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자, 이 부분은 통곡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죠. 자, 이것을 허치는 이런 통념을 벗어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허균은 이런 통념을 통렬한 필치로 제압을 한다 하면 그렇지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꺼리는 바를 범하여 거처에다 걸어놓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대는 허친이죠. 조카친이다, 그죠? 자, 이 그런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 즉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래 하니까 서실의 이름을 통곡헌으로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물음입니다. 자, 기가 되겠죠. 자, 치는 나는 시속의 기호를 위배한 자다. 자, 시속의 기호는 보통 사람들이, 기호는 우리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배한 자다. 앞으로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대갈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시류가, 보통 사람들이 기쁨을 즐기고, 그래서 기쁨을 즐기고 흔쾌해 하므로 나는 슬픔과 근심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자, 기쁨과 흔쾌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슬픔과 근심은 찬의 그 친인데요. 조카 친이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흔쾌는 기쁘고 유쾌한 것이죠. 보통 사람은 기쁘고 유쾌한 걸 좋아하는데 나는 슬프고 관심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부귀와 영화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나는 부귀와 영화를 몸을 더럽히는 것인 양 내어버리고 오직 빈천하고 검약한 것, 검소한 것이 되겠죠. 본바 이런 검소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어긋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시부름도 통곡하니라 했다, 이런 뜻이겠죠. 일반적인 통념이 부귀와 영화 이런 거잖아요. 자, 세상이 항상 가장 싫어하는 바를, 나는 가장 싫어하는 바를 택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통곡보다 더한 것이 없다. 통곡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 집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했다, 이런 뜻이죠. 통곡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바지만 내가 바로 추구하는 것이다. 자, 친의 대답은 세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중간 일이다. 그죠? 자, 조카 친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균이 이 말을 또 보완을 할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바로 허균이죠. 비웃던 여러 사람들에게 무릇 곡하는데도 역시 도가 있다. 자, 곡하는데도, 통곡하는데도 도가 있다. 나는 허균이고요. 도는 돌이다. 앞에 박지원의 호곡장기에서도 울음도 여러 종류가 있었죠. 자,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체로 사람의 칠정 중에서, 칠정은 사람의 7가지 감정으로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입니다. 자, 희, 노, 에, 락, 에, 오, 욕을 뜻합니다. 자, 쉽게 움직여 감발을 하는 것이 슬픔만 한 것이 없어. 감발은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슬픔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이 쉽게 움직여서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슬픔만 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슬픔이 있으면 반드시 곡을 하는 것인데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단서가 여러 가지겠지요. 자, 이런 슬픔이 있으면 곡을 하는데 슬픔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다. 시사를 행할 수 없는 것에 상심하여 통곡한 갓해부. 자, 시사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회적인 일,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에 알맞은 제도를 정비하고자 가태부가 제안을 했는데 그거 남이 살 때는 것을 또 보지 못한 관리들이 있었겠죠. 고관들의 시기로 자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심을 했기 때문에 가태부는 크게 울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흰실이 그 바탕을 잃은 것을 슬퍼하여 곡을 한 목적. 자, 흰실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흰실이 검은색으로 물드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을 슬퍼하여 곡을 하였다는 목적. 자, 목적의 이런 울음도 있었다. 그죠? 사람은 남은 물론 자신도 이롭게 해야 함을 조장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갈림길이 동서로 나뉜 것을 싫어하여 운 것은 양주. 자, 목적과 양주 전부 다 이렇게 울은 이유가 있죠. 가태부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생에도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선한 쪽으로 가면 좋은데, 자,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더라.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노? 자, 이것을 싫어하여 울었다는 양주의 울음. 자, 가태부의 울음, 목적의 울음, 양주의 울음 전부 같이 있는 그런 울음이 되겠죠.
길이 막혀서 온 것은 완보병이었으며, 자, 말을 몰다가 길이 막혔다고 통곡한 완적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운명이 불우함을 슬퍼하여 자기를 세상 밖으로 내쳐 정을 고개에 붙인 당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정을 고개에 붙였다는 것은 감정을 울음에 실었다, 이런 뜻이겠죠. 과거에 급제하고도 출사하지 못한 당구입니다. 전부 이들의 울음은 가태부부터 목적, 완보병, 당구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는 통곡이죠. 이들은 모두 품은 생각이 있어서 온 것이지 통곡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들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로 세상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인물들입니다. 가태부, 목적, 양주, 완보병 완적이죠. 당구라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통곡이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통곡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자, 사례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자, 이별에 상심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으며 하찮은 일로 해서 아내자의 통곡을 흉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허친의 통곡하는 이름을 비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별에 상심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으며 하찮은 일로 해서 아내자의 통곡을 흉내낸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사사로운 감정으로 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 울음을 울었다. 가태부나 목적이나 양주나 완복이나 당구나 그랬다는 뜻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그들의 시대에 비해서 더욱 말세다. 지금 오늘은 앞에 가태부부터 양주까지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나쁘다. 자, 시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국사는 날로 거릇되고 선비들의 행실도 날로 야박해져서 친구들 사이에 배치되는 어긋나는 것도 갈림길이 나는 것보다 더하며 어진 선비가 고생을 겪는 것도 비단 길이 막힌 것뿐만 아니어서 잘못된 정치, 당정이 심화된 그 시기였죠. 아주 막힘없이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허균은 문장가이면서도 개혁적인 정치가로 현실 정치에서 또 희생되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옥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모두 인간 세상 밖으로 도망해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러니까 현실이 하도 이래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부조한 현실에서 자연으로 회피하더라. 현실에서 도피할 생각만 하더라. 만약 저 몇 번의 군자로 하여금, 저 몇 번의 군자는 고사에 나온 인물들이죠. 이 시대를 목격하게 한다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될지는 모르겠어. 더욱더 큰 울음을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 팽함이나 굴대부처럼, 팽함이나 굴대부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자 목숨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돌을 끌어안거나 모래를 품고 무거운 것을 품고 물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져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투신자살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사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런 뜻이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자, 친히 자기 조카죠. 서실 편액을 통곡이라 한 것도 역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은 그 통곡을 비웃지 않는 것이 옳겠어. 자, 허균의 주장입니다. 나의 설명, 통곡의 진정한 의미와 친히 통곡이라 이름을 붙인 이유입니다. 중간이죠. 자, 처음 중간 1, 2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가 알아듣고 물러가므로 인하여 길을 만들어 묻 의심을 풀게 하는 바이다. 자, 친을 비난하던 자들이 생각을 바꾸었다는 뜻이죠. 자, 기는 한문 양식의 하나인데 수필입니다. 그죠? 바로 허균이 글을 쓴 동기와 의도가 나타납니다. 자, 끝은 통곡한기를 짓게 된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 갈래는 수필이고요. 고전 수필이죠. 한문 수필이고 깁니다. 자, 기는 한문 수필의 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비판적이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교훈적이죠. 또 우위적입니다.
주제는 통곡은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이고요. 새로 지은 집 통곡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집의 편에 통곡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문답법의 구성으로 밝히고 있고요. 통곡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죠. 사례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활동이 있는데요. 활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허균이 지은 한문수필 통곡헌기를 한번 봤는데요. 허균의 예리하고 호방함이 드러나는 그런 수필이 됩니다. 자, 홍길동전만 지은 게 아니고 허균은 한시도 지었고 이런 수필도 지었습니다. 사실은 허균은 굉장히 명문가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자들과도 어울리고요. 홍길동전에도 홍길동이 서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기녀들과도 사랑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허균의 통곡헌기를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